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학습 아자TV입니다. 자, 오늘은 이름하여 북 콘서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들 마음에 좀 감정에 대한 살을 찌울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즐겨 읽던 책들을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집어치워보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응은 해줄 거예요. 네. 자, 오늘 제가 우리 요즘 아자 어떻게 하기 힘드세요? 잘 되세요? 예,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 학습 잘 되세요? 집어치워요? 네.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더더욱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서 봐주는 엄마대로,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또 죄책감에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교육이라는 이 관점에서 근접 케어를 하는 게 누구죠? 근접 케어. 엄마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상태가 이 공부에 정서적 불편감에 영향을 주니까 저희도 좀 마음을 다독이고 다잡아야 되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더욱이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책이 거기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요즘 마음이 좀 지친다면 끝까지 북콘서트 함께 해주세요. 자, 이름하여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일한다는 게 뭐 워킹맘도 포함되지만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냥 걔 아이를 근접 케어하는 엄마들한테는 다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아주 끝까지 그냥 단숨에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한국 엄마들을 아주 잘 진단을 해요. 자, 한국의 엄마들은 두 가지에 시달린대요. 뭐에 시달릴까요? 알까 몰라. 두 가지에 시달린대요. 뭘까요? 시댁? 남편? 예. 근데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한국 엄마들은 좋은 엄마 콤플렉스.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내가 낳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래서 뭐든 좋은 거 해주려고 하고, 요즘엔 또 되게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엄마의 정보가 아예 공부다 뭐 이래갖고 너무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엄마의 컴플렉스여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채널도 듣고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반대로 역기능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죠. 죄책감. 그래서 나 때문에 애가 저러나? 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애가 어디서 넘어져도 내가 봤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아빠들은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아요. 그런가? 예. 근데 이게 엄마들은 뭐가 잘못돼도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했나? 그리고 뭐 내가 그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엄마 컴플렉스와 엄마의 죄책감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공감되게 얘기를 좀 해주는 내용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또 근접해서 케어하는 입장에서 내 기분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 실은 뭐 남편이 잘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공감됐던 내용과 또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심리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하고 좋은 엄마라는 건 평소 케어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소 케어 시스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잘해주는 거? 뭐 우리 간식? 요즘엔 돌아서 온 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막 계속 체크하고 전화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거, 그거 뭐 사 먹어, 뭐 시켜줄까? 뭐 이런 게 케어 시스템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정서 교감. 제가 애새 키우면서 맨날 이 얘기 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더 예쁜 애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라는 말을 좀 알겠지만서도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셋째를, 희군을 되게 예뻐해요. 예뻐하면 어떻게 표현돼요? 이게 드러나요. 저희 신랑이 항상 나보고
주원이 엄마라고. 주원이만, 네. 그러니까 자꾸 제가 터치를 하는 거예요. 네.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고, 뭐, 그죠? 저희 신랑은 그냥 싹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막, 이러고요. 이러고요. 한번 물으려고 그러고. 또 그런 나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내라 막 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걔는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해도 덜 서웠네요. 공감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빠랑은 좀 터치가 덜한 거 인정? 네. 좀 덜해요. 저희 신랑 성향이 조금 반대다 보니까 저희 신랑은 애는 쓰는데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뭐라 그러면 얘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피드백을 하든 뭘 하든 케어 시스템이라는 건 평소에 어떤 정서 터치가 있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에버랜드 쫙 가지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뭐 에버랜드 한번 가주면 야 엄마가 그때 그렇게 에버랜드 갔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남편들이 그때 뭐 사줬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관계를 그래서 케어 시스템을 점검하라. 이거는 애들 얘기에 웃어주는 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예. 너무 재밌다 그 얘기.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걸 정서 케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엄마가 되려면 케어 시스템을 점검하라. 자, 두 번째는 케어 시스템을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죠? 실은 엄마의 감정 관리가 필요하죠. 기분 좋아야 잘해주죠. 제가 아침부터 제가 오늘 뭐 딱 신랑이 뭐 막 사주고 막 이러면 뭐가 문제예요. 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감정 관리를 얘기하면서 그냥 저는 한 가지 와닿았던 게 감정의 신호를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호? 나의 신호. 실은 우리의 감정 신호를 신랑이 더 빨리 읽기도 하죠. 애들이 빨리 읽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도 귀찮고 저는 애들이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야 엄마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문제 얘기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감정 신호인 거죠. 그리고 뭐 남편 뒤통수만 봐도 짜증이 나고 이렇게 감정의 신호들이 밀려올 때 그때는 내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음악을 듣건 밖에 나가건 저는 TV 다시 보기로 혼자 하든 이렇게 자기 케어 시스템이랑 감정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필라테스를 하든 뭘 하든 꼭 하나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실제 심리학에서도요. 감정 관리는 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 관리를 타인이 해준다고 생각할 때 섭섭하다니까요. 맨날 우리 신랑 벼락 맞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대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신호를 인식하고 나만의 자기 돌봄을 꼭 해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객관적 거리두기예요. 가족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맞춰보세요. 아이와 가족과 경계가 있는 게 건강할까요? 경계가 없는 게 건강할까요? 자, 살짝 있는 게? 살짝 있는 게. 또 뭐 옆에서 주워들은 게 있고 거리두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과 영과 이 육이 다 분리된 존재잖아요.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아이 문제가 내 문제라는 그 죄책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너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게 되고 실은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내 선택인데 내가 너 때문에 돈 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다라는 관점에서 객관적 거리두기. 그러면 이제 조언이 가능한 거죠. 나와 다른 객체. 희연아, 그게 준비물을 안 가져갔다면 다음부터 가져갈 수 있으려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 이거 객관적 거리두기에서만 나오는. 안 그러면 어머 준비물 안 해갔어 어떡하니? 아우 야 얘기를 했어야지 엄마도 힘든데 이게 혼합이 돼서 더 짜증이 나는. 객관적 거리두기가 돼야 죄책감을 갖지 않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랬구나. 그래 같이 한번 체크하자. 그때 그런 건 조심하자. 이렇게 객관적 거리두기. 아이도 내가 걔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 생활하는 객관적 주체다라는 관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그룹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지지그룹.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애들 문제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든 뭐든, 지지그룹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수다를 떨고, 그렇게 하라고 제 조언을 합니다. 아유, 이것이 이론적 얘기든 여기서 한두 가지는 우리가 좀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접목한 게 케어 시스템을 위한 감정 관리와 객관적 거리두기를 되게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전혀. 근데 그걸 하는 순간에는 제가 좀 이렇게 딴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객관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선언한 게 뭐냐면요. 엄마는 오늘 퇴근 시간, 10시 이후엔 퇴근 시간, 이런 거. 그리고 또 객관적 거리두기 하면서 저도 이제 일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쟤들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 오늘은 좀 힘들었어. 객관적 거리두기를 해야 엄마 증언도 엄마의 화나는 얘기도 애들하고 상의가 돼요. 그럼 엄마 왜 힘들었어? 오늘 학습자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 오늘 엄마 조금 친구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엄마도 그런 날이 있다? 이렇게 객관적 거리두기를 해야 애들하고도 그런 대화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거 요즘 어떤 거에 시달리세요? 우리 거기에서 조금 내 스스로를 놔주는 그런 나로서 박현정으로서 누구누구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북콘서트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일단 나를 위해서 오늘은 아자 합시다.